자, 이제 화학 단어의 산화환원 반응의 규칙성 봅시다. 이게 산소 환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뜻은 뭐예요?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예, 원래 상태에서 뭔가로 되돌린다는 뜻이고, 산화는 여러분들 뭐의 줄임말이냐면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의 줄임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을 산화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산소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래서 산화는요,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 즉 산소와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이에요. 산소와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을 산화라고 하고, 환원은 다시 산화물이 된 상태에서 원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산소를 어떻게 하는 반응이에요? 잃어버리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한 반응 안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요. 왜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으면 어떤 물질은 산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학 반응 안에서 얻어야 되죠. 그쵸? 그래야 뭐가 성립해요? 화학 반응의 제일 기본이 되는 법칙?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성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개 때문에 화학 반응에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다른 물질은 그 산소를 똑같은 양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산화하고 환원 반응은 항상 어떻게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야 반응 전과 후에 원자 개수가 어떻게 돼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산화구리가 탄소랑 반응을 해서 산소를 잃어버려서 뭐가 됐고요? 그냥 구리가 됐고,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뭐가 됐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됐어요. 그래서 산화구리 입장에서 본다면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무슨 반응? 환원 반응. 그 다음에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어버렸으니까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산소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라고 해서 구리의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해서 나왔는데, 보면은 구리판을 겉불꽃하고 속불꽃에 넣어서 관찰하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불꽃이요, 바깥에 있는 겉불꽃하고 안쪽에 있는 속불꽃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겉불꽃은 바깥에 뭐가 많아요? 충분한 양의 뭐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이게 산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겉불꽃은요, 무슨 불꽃이라고 하냐면 산화불꽃이라고 해요. 그리고 속불꽃은 겉불꽃에서 이미 산소를 다 결합을 해서 연소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속불꽃은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온도도 겉불꽃이 온도가 좀 더 높아요. 실제로는 속불꽃을 무슨 불꽃이라고 하냐면 환원불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불꽃 반응을 볼 때 반드시 어디다 넣어서 봐요? 겉불꽃에다 넣고 봐요. 속불꽃이 아니라. 자, 사포로 문지른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에 겉불꽃에 넣어서 가열을 해주고, 그러면은 구리판이 원래는 무슨 색깔이냐면 붉은색이에요. 금속 구리는 붉은색인데, 얘가 이제 검댕이 묻은 게 아니라, 시커먼 검댕이 묻은 게 아니라, 구리가 산소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뭐가 돼요? 산화 구리로 변하는 산화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겉불꽃에서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검어진 구리 조각을 속불꽃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속불꽃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구리, 산화구리로부터 산소를 가져와서 연소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어버려서 뭐가 됩니까? 구리로 환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산소를 누군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누가 받아요? 일산화탄소가 왜 뜬금없이 나왔냐면, 여기에 지금 양초잖아요. 양초가 아니라 만약에 알코올 램프를 쓰던 가스를 쓰던 상관이 없는 게, 얘네들은 연료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연소를 하면 산소랑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연소를 하게 돼버리면은 탄소를 포함한 물질이 연소를 하면 뭐가 생겨요?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수소를 포함한 물질이 연소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 수증기, 물이 생겨요. 원래 연소 생성물로 얘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연소돼서 생기는 불완전 연소라는 게 일어날 때 생성되는 생성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속불꽃은 산소가 부족하니 양초, 파라핀 성분이 연소가 될 때 일산화탄소가 생겼고, 일산화탄소는 이 둘 중에 얘가 대단히 안정해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를 빨리 산소를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되게 많이 잘 뺏어와요. 네, 그래서 얘가 이 일산화탄소가 이 산화구리로부터 산소를 뺏어와서 뭐가 됩니까? 산화구리는 구리가 되는 환원 반응이,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겉불꽃은 산화 반응, 속불꽃은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의 부식뿐만 아니라 금속의 부식 반응 자체가 산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부식된다라는 거, 부식된다라는 건 녹이 쓴다라는 거거든요. 예, 철뿐만 아니라 모든 금속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금속은 녹이 쓸 수 있는데, 철은 공기 중에 오래 노출이 되면은 녹이 슬어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철이 공기 중에 있는 누구와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서 뭐가 돼요? 서서히 산화돼서 붉은색의 산화철이 돼요. 그러니까 산화철은 실제로는 여기 누가 붙느냐면 물이 붙어요. 물이 붙어야 약간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산화철은 철하고 다르게 붉은색을 띠고요. 광택도 없고 얘는 자석에 붙지도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철은 그냥 금속인데, 여기 나오는 산화철은 뭐냐면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붙은 뭐예요? 무슨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철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렇게 산화철이 돼버리는 과정, 이거를 녹이 슬었다라고 해서 부식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게 됩니다. 예, 이때 산소가 결합을 하면서 철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산화환원 반응을 산소만 가지고서 설명을 하려니까 좀 상황이 부족해요. 네, 산소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 상황이 부족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왜 그러냐면 산소가 없더라도 산화환원 반응은 일어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뿐만 아니라 전자를 얻고 이름도 뭘로요? 산화환원 반응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보면은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산화환원 반응도 뭘로요? 이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산화 반응은요, 물질이 전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반응이에요. 우리 이제 1학기 때 시험 봤던 이온에서 양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이 전자를 잃어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일종의 산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은 무슨 반응? 산화 반응. 거꾸로 이렇게 전자를 잃은 만큼 누군가는 전자를 얻어야 되는데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은 무슨 반응? 예, 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이온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 일종의 무슨 반응이다? 환원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산화 환원 반응도 마찬가지로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산소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이든 이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이든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산소를 잃은 물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얻은 물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자를 잃은 물질이 있으면은 얻은 물질이 있게 되죠. 그리고 딱 잃은 개수만큼 얻어야 돼요. 따라서 화학 반응에서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가 되면 다른 물질은 그 딱 잃어버린 개수만큼 전자를 얻어야
해요. 이게 전하량이 보존이 돼야 돼요. 전자가 어디로 갈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은이온 두 개가 구리하고 반응을 하면 구리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구리 이가 양이온 됐어요. 전자 이가 양이온 됐으니까 전자 몇 개 잃어버렸다는 소리예요. 두 개를 잃어버렸다는 소리죠.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은이온이 금속 은으로 환원이 됐는데 은이온이 은이 되기 위해선 지금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린 상태예요? 한 개를 잃어버린 상태죠. 일가 양이온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몇 개예요? 반응한 게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니까 전자 몇 개가 필요해요? 예,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개의 은이온이 이렇게 석출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 구리가 전자를 잃고 은이 전자를 얻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금속마다 뭐가 다르냐면은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달라요. 금속의 반응성. 이거 되게 중요해요. 원래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에서도 어디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를 뭘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전자를 잘 잃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런데 전자를 잘 얻을수록도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은 기본적으로는 전자를 잃어서 다 양이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잘 잃을수록 반응성이 큰 거는 뭐예요? 금속. 전자를 잘 얻을수록 반응성이 큰 건 누구냐면은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산화가 잘 돼도 뭐가 큰 거예요? 반응성이 큰 거고 아주 환원이 잘 돼도 뭐가 큰 거예요? 반응성이 큰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해요. 그 중에서 제일 강한 게 우리가 했던 일족 알칼리 금속이 가장 강해요. 자, 그런데 금속은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자기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반응성이 작은 애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해도 강제로 줘. 어쩔 수가 없어. 예. 더 센 놈이 작은 놈한테 주는 거예요. 약간 폭탄 돌리듯이 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성이 큰 금속일수록 자신은 쉽게 산화되고 금속 한정이에요. 예. 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려고 하는 힘이 강해요. 자, 그래서 요게 순서예요. 자, 순서대로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SN 뭐예요? 주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SN이. 주석, 주, 납. 자, 가운데 이거 생뚱맞게 금속은 아닌데 수소가 기준이에요. 수, 구. HG는 뭐냐면 수은이에요. AG는 은. PT는 뭐냐면 백금. AU는 금이에요. 이 중에 모르는 원소 있어? SN 주석이 주석. NI는 니켈이에요. 이 앞에 있을수록 산화가 잘 돼요. 전자를 주려는 성질이 강하고 뒤에 있을수록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리, 주, 납, 수, 구, 수, 은, 백금, 금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면은 그래도 어려운데 몇 개 안 되니까 이온 이게 앞에 있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저기 나온 게 누구예요? 은하고 구리죠. 그럼 여기서 누가 더 반응성이 커요?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크죠. 그러니까 구리랑 은이랑 있으면 전자를 주려고 하는 성질이 누가 세? 구리가 센 거예요. 그래서 구리가 전자를 누구한테? 은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리가 양이온이 되고 은이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돼서 은으로 석출되는 거예요. 금속 은으로.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전자의 이동과 산화 환원 반응의 예시에서 황산구리랑 아연이랑 반응을 한 거를 한번 보면은 저 상태에서요, 여러분들 금속 구리는 무슨 색이에요? 금속 구리판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이에요.
예. 그런데 구리 이온의 색깔은 물에 녹았었을 때 무슨 색이 나오냐면은 예, 푸른색이 나와요. 물에 녹으면. 네. 그래서 황산구리 수용액은 원래는 CuSO4인데 얘가 이온화되면 CuE 플러스 더하기 SO4 2 마이너스 이 형태로 이온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얘는 아무 작용도 안 해요. 여기에 아연판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아까 순서대로 칼카나마 그죠? 아연이 저 수소 뒤에 있는 구리보다 뭐가 더 커요? 반응성이 커요. 그럼 반응성이 크면은 뭘 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 전자를 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요. 금방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구리는 이온 상태로 있고 여기다가 아연 금속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아연의 반응성이 누구보다 크니까 구리보다 크니 아연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뭐가 되려고 해요? 아연 이온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아연 이가 양이온이 되고 전자 몇 개 잃어버렸어요? 2개 잃어버렸죠. 그런데 지금 구리는 이가 양이온이 금속 구리가 되려면 전자가 몇 개 필요해요? 이가 양이온이니까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연이 잃어버린 전자 2개를 누가 받는 거야? 구리 이온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석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금속 구리로 석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연판을 집어넣으면 이 아연판 표면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산화가 되면서 아연 이온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금속 구리는 이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어디에 달라붙냐면 이 아연판 표면에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아연의 개수만큼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이가 양이온이 하나 생겼고 이가 양이온이 하나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생성된 양이온의 개수, 전하량도 이가고 없어진 양이온의 전하량도 이가니까 둘이 몇 대 몇으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1대 1로 교환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없어질 때 하나 생겼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반응 전에 이온의 개수가 몇 개예요? 아연은 이온 아니고 구리만 이온이잖아. 그치? 개수를 보면 되죠. 몇 개? 1개. 그치? 반응이 끝나고 나서 봐도 여기서도 몇 개? 이온 1개.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응 전에도 몇 개였고 1개였고 반응이 끝나고도 1개잖아요. 개수가 앞에 있는 개수가 결국에는 개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경우 이온의 개수가 변화가 없어요. 네, 이온의 개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구리 이온 1개의 질량이랑 아연 이온 1개의 질량이랑 질량을 비교를 해보면 누가 무겁냐면 구리가 무거워요. 원자량이 구리가 아연보다 커요. 자, 그러면 아연 이온 하나 빠져나가고 아연판에서 아연 하나 빠져나가고 구리가 달라붙었어요. 만약에 아연 이온 10개 빠져나갔어. 그럼 구리 이온 10개가 와서 달라붙겠죠. 여기에. 자, 그럼 이 아연판은 무거워졌을까? 가벼워졌을까? 이걸 물어봐요. 아연판은 무거워졌을까? 가벼워졌을까? 구리 이온 1개 질량이 아연 이온 1개 질량보다 무거워. 아연 이온 10개 빠져나갔고 구리 이온이 10개 달라붙었어요. 자, 그러면은 무거워졌을까? 가벼워졌을까? 아연판은. 어려워? 무거워졌을까? 가벼워졌을까? 무거워졌죠. 아니, 가벼운 게 빠져나가고 무거운 게 들어왔으니까 질량이 늘어나게 됐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아연판의 질량은 증가해요. 이거 물어보는 문제에 출제가 종종 됩니다. 그리고 뭐 또 물어보냐면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여기서는 이가가 반응했잖아요. 그죠? 이가 반응했으니까 전하량이 똑같으니까 하나 늘어날 때 하나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온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지? 근데 아까 이 문제 봐. 이거는 은이온이랑 구리이온이랑 반응했잖아요. 자, 반응 전에 자, 이온이 몇 개예요? 화살표 앞에 이온 몇 개야? 이온으로 있는 게 몇 개예요? 구리이온이야? 구리이온이에요? 아니죠. 은만 이온이죠. 은 이온 몇 개 있어요? 2개. 자, 반응 끝나고 구리만 이온이죠. 몇 개? 1개. 개수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그죠? 반응 전에는 이온이 몇 개였는데? 2개였는데.
반응이 끝나고 나서는 몇 개예요? 한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온의 개수가 이 경우는 감소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시험 문제나 수능에 킬러로 나와요.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변했겠는가. 이게 왜 나오냐면은 봐봐. 얘는 한 개다. 이온 하나당 전자 몇 개만 얻으면 돼요. 하나만 얻으면 돼요. 일가 양이온이니까. 근데 얘는 이온이 하나 될 때 전자가 몇 개 나와요?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생기더라도 전자를 두 개를 내버리니까 일가 양이온은 결국엔 전자를 하나밖에 못 받으니까 일가 양이온이 몇 개가 필요한 거야? 두 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온 수의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니까 둘의 전하량이 생기는 이온이랑 없어지는 이온이랑 둘의 위에 있는 이온의 머리 대가리에 있는 전하량이 같지 않은 이상 이온수가 늘든지 줄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성되는 이온과 없어지는 이온의 전하량을 명확하게 비교를 해줘야 이온수의 변화가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 변화가 없을 건지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온수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아연판은 구리가 자꾸 달라붙으니까 질량이 늘어난다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물에 녹이면 무슨 색깔이에요? 구리판 때문에, 구리 이온 때문에 무슨 색깔을 띠는데? 푸르스름한 색깔을 띠는데,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구리 이온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죠. 아연판에 달라붙으면서 구리 이온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수용액의 푸른 색깔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옅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연판의 질량이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수용액이 반응 전과 후에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응이 종료가 되고 나서 수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될 건가? 이 세 가지를 보통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 반응뿐만 아니라 다른 반응에서도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저 경우가 구리 이온이 없지 않은 이상은 특이하게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이온의 개수 변화나 아니면은 질량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온의 전하량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온을 계속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결국에. 그죠? 자,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제 물구랑산하고 아연과의 반응 한번 봅시다. 원래는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거든요.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반응은 이제 뒤에서 다시 산과 연기 배우면서 다시 하긴 할 텐데, 이것도 무슨 반응이냐면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묽은 황산에 아연판을 집어 넣으면 아연은 금속이죠. 그리고 묽은 황산은 어차피 들어가면 뭐가 돼요? 수용액 안에서 이온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온화가 되면 아연하고 뭐로 나눠져요? 수소 이온으로 나눠져요. 근데 선생님이 전 시간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 금속의 이온화 경향 순서 보면은, 그죠? 순서대로 어떻게 돼요? 칼, 카, 나, 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알, 아, 철, 니, 주, 납, 수, 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 집어넣니? 저기다가 지금 아연 집어넣었죠. 아연의 반응성이 이 앞쪽으로 갈수록 뭐가 큰 거예요? 반응성이 크고, 이 반응성이 클수록 뭐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 라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소보다는 누가 더 반응성이 커요? 아연이 반응성이 더 크니까, 따라서 아연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뭐가 돼요? 아연,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럼 아연, 이가, 양이온 됐으니까 전자 몇 개 잃어버린 거예요? 두 개를 잃어버렸죠. 그럼 두 개 잃어버린 거니까 당연히 두 개를 누군가 받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수소 1가 양이온이 몇 개가 받는 거예요? 두 개가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 기체를 받아서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됐고, 아연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트륨하고 염소의 반응. 자, 이 1학기 때 우리 주기율표 배우면서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이고요. 염소는 할로젠 원소에 해당이 되는데, 둘 다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금속 중에서도 반응성이 큰 원소고, 금속 중에서도 반응성이 큰 알칼리 금속이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중에서도 반응성이 큰, 비금속 중 반응성이 큰 뭐예요? 할로젠 원소란 말이에요. 자, 근데 금속 원소는 반응성이 클수록 뭐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돼요. 전자를 잘 잃어버리고. 비금속 원소는 어떻게 돼요? 환원이 잘 돼요. 전자를 잘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나트륨 금속하고 염소하고 반응을 하면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버려요. 몇 개를? 원래 나트륨은 이온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1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몇 개예요? 나트륨이 2개죠. 그러니까 2개가 반응을 했으니까 전자 몇 개 떨어지니? 2개 떨어지고, 떨어진 전자를 누가 받아요? 염소가 받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염소가 전자 2개를 얻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ECl 마이너스 이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성된 누구랑?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랑 결합을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염화 나트륨이 형성이 되는 거죠. 직접 뭐예요? 전자를 주고받아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내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지금 산소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 그죠?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다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산소가 이동하는 산화 환원 반응에서도 당연히 전자는 이동을 해요. 그래서 산소를 얻는 반응인 산화는 전자를 뭐예요? 어차피 둘이 같은 반응이잖아요. 산소를 얻던지 전자를 잃는 게 산화니까,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하고 똑같아요. 산소를 얻는 반응인 산화는 전자를 잃고, 산소를 잃는 반응인 환원은 결국에는 전자를 얻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을 보면은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을 할 때는, 자,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뭐가 됐어요? 산화 마그네슘이 됐어요. 그렇죠? 산화 마그네슘이 됐으니까 당연히 산소를 얻어버렸으니까 산화가 된 건데, 얘를 보면은 얘는 그냥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MgO는 마그네슘 이온과 산화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무슨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그네슘 입장에서 보면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뭐가 됐어요?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된 거니까 무슨 반응? 산화 반응.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된 거예요? 전자를 얻어서 이가 음이온이 된 거니까 환원 반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만 보면 얘는 뭐예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가 되는데, 환원이 되는 게 산소를 잃은 물질이 없잖아요. 산소로만 보면. 그러니까 원래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 이 반응을 보면 당연히 얘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가 됐어요? 산화가 된 거 맞아요. 근데 얘가 산소를 잃어버렸냐? 그건 아니잖아요, 산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소를 주고받은 걸로만 산화 환원 반응을 설명을 하려면은 안 되잖아요. 산소를 잃은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해주면, 아, 얘는 전자를 잃어버렸고 얘는 전자를 얻었고 하니까 동시성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산소를 잃은 애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갖다가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확장 개념인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설명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